안녕하십니까.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19 이렇게 부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2019년 12월 초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 2020년 3월 11일까지 중국에 약 8만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12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가 4,271명에 이를 정도로 반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동아시아, 한중일 이런 데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도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서 코비드19라는 바이러스 명칭이 공식적으로 붙었거든요. 코비드의 CO, 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따온 것이고요. 비드의 VI, 요거는 바이러스를 줄여서 BI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코비드의 D, D는 disease, 즉 질병이란 뜻을 줄여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19, 요게 붙죠. 요 19라고 하는 것은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게 2019년도이기 때문에 19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요거 공식 명칭이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솔직히 적당한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지역적인 차별 이런 것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구 바이러스 이렇게 부른다면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폐렴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더더욱이 대구나 경북 여기 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역지사지라는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코비드19 이렇게 불러야지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식의 우한이란 지역 이름을 넣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는 2020년 1월 30일 코비드19에 대해서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코비드19의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 간의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각국의 검역을 강화하고 자국의 교민에 대해서 전세기를 띄워서 수송하고 보호 격리하거나 중국의 항공편을 전면 차단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이런 뜻이겠죠.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병원체 이렇게 부릅니다. 병원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진균은 이제 곰팡이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 외에도 기생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생동물 이런 것도 있고, 프라이언처럼 단백질성 감염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위에 우리 카드를 띄울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진균 요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세균에 감염됐다 그러면 세균은 이제 박테리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항생제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진균 이런 데에서는 항진균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병원체 중에서 사람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입니다. 위에 카드를 띄울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바이러스하고 세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세균부터 알아볼까요? 세균은 생물체 중 가장 미세한 단세포 생활체로 세포막과 원형질은 다른 말로 세포질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스스로 생존을 위해
먹이 활동을 하면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숙주의 자원을 활용해 증식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즉,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전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매우 작습니다. 얼마나 작으냐? 예컨대 세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세균은 그 크기가 보통 이제 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를 얘기하거든요. 1미터를 100만 등분해서 그 하나, 요게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우리 세균은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은 나노미터, 1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10억분의 1미터를 1나노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1마이크로미터를 1000등분해서 1나노미터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1마이크로미터와 1나노미터 요 두 가지만 비교를 해도 1000배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서 1000분의 1 수준,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이러스보다 세균은, 박테리아는 약 1000배 정도 체격이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인체의 세포를 뚫고 들어가 증식합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보의 단계는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천연두 백신 뭐 이런 건데요. 이 백신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자체를 아주 미약하게 만들어서 체내에 주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체내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대항하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천연두 두창 바이러스 백신, 두창 백신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천연두를 퇴치한 정도고, 그 밖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중요한 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확산을 방지하는 거, 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